네, 반갑습니다. 황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구조, 추론, 제시문, 독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연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저에게 10분이라는 시간만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론부터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전환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기 논술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논제 분석도 있겠고 글 쓰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바로 독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재구성, 이를테면 요약할 줄 모른다면, 자, 이런 얘기 한다면 이런 학생이 있겠지. 선생님, 요즘에 요약 문제 안 나오는데요? 자, 예전처럼 요약 문제가 나와서 요약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논지를 통해서 이 글을 옮겨 적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재구성하는,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요약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범하는 실수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지금 K로 시작하는 모 대학에서 출제된 제시문입니다. 물론 그때는 요약을 해달라고 하는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시문, 이 기나긴 제시문을 요약을 하는 게 그 당시 문제였어요. 자, 제시문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임의로 숫자를 매겨놨는데 4단락이죠. 넘어가면 5, 6단락 있고요. 자, 심지어 어디까지? 7, 8달러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게 당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 제시문 때문에 멘붕이 왔어요. 왜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쉬운 제시문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역시 K로 시작하는 또 다른 대학에서 출제된 제시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밑줄을 꺼놓은 이유는 말이죠. 그냥 이건 쭉 읽으면서 이 밑줄들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제시문은 그냥 읽어도 됩니다. 예, 지금 뭐 이 PPT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동영상 플레이 잠깐 여러분들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셔도 이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제가 밑줄 꺼놓은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애들만 나오면 괜찮죠. 자,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런 제시문이 출제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2시간 아닙니다. 그죠? 최근에 논술 트렌드는 2시간 안에 자, 제시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자,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용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제시문들 대부분 글의 종류가 뭐죠?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 또는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설명문하고 논설문은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는 글이 아니에요. 최적의 방식을, 최적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써도 말입니다. 그런 어떤 상식적이고 최적화된 구조로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이상하게 쓸 수는 없는 거야. 예. 목적이 있는 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을 생각지 않고 읽는다는 거지. 자,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이것도 역시 지금 한번 플레이를 정지시키고 요약해보세요. 정말로. 능력이 되신다면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전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 방식대로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자, 뭐라고요? 자, 추론이라 그랬어. 자, 독해가 아니라 추론해 볼게요. 자, 읽지 않고도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제가 때려 맞춰 볼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자, 문장을 읽을 때 내용 안 봐요. 자, 내용 안 봅니다. 자, 내용 안 보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 문장이야.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막 그걸 이해하려고 하겠지. 근데 허탈하게 힘 빠지게 두 번째 문장이 있잖아. 그러나 그래 버렸어. 그러나 앞뒤는 서로 뭐 되는 거야? 반대되는 거지. 그죠? 앞에서 흰색이다 그랬으면 뒤에서 뭐가 되는 거? 검은색이 될 거라는 거죠. 즉, 이런 경우일 때는 앞에 문장이 중요한 거야? 뒤에 문장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뒤에 문장이 중요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두 번째 문장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서 때문이다로 끝나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때문이다 뭡니까? 이유 근거입니다. 누구에 대한? 앞에서 한 얘기에 대한 근거겠죠. 즉 앞의 문장은 주장이 되는 것이고 뒤의 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이유가 되는 것이겠지. 이때는 어떤 게 중요해요? 그렇죠. 앞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보자는 겁니다. 관계를 보면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봐야 되나요? 무조건 다음 문장 봐야 됩니까? 지금 1단락 보니까 문장이 무려 13개까지 있는데 그러면 1번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2번 봐야 되고 2번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3번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3번부터 거슬러 가야 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될, 머릿속에 문신으로 새겨 넣어야 될 단어가 나왔어. 자, 외쳐봅시다. 자, 진짜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 유치하게 공부해야 대학 갑니다. 자, 국어는 3단이다. 국어는 3단이다. 따라 하세요. 자, 국어는 3단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3단이라는 얘기는 몇 개? 3개라는 거죠. 국어의 논리 구조는 3단이야. 3개 안에서 끝나. 즉, 문장도 3개 안에서 답이 나와야 되고, 단락도, 문단도 3개 안에서 끝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 목적을 갖고 쓴 글이야.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려고, 깜놀시키려고, 몰랐지? 이런 반전이 있었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 문장 안에서 뭔가를 던지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무조건 3단 안에서 끝납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1단락 안 볼 거야. 왜? 1단락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2단락을 봐야 될 것이고, 자, 2단락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제가 얘기했죠. 몇 단이라고? 3단이라고. 3단락을 보면 알 수가 있겠지. 3단락이 안 나오면 내가 거짓말한 거니까 저에게 돌을 던지세요. 모니터에다 돌을 던지란 말이에요. 자, 보자고. 자, 3단락. 물론 행복은 외적인 좋음도 필요로 한다. 자, 여기서 나는 이걸 찾을 거야. 돌을 찾을 거야. 돌을. 자, 여러분들 정말 오늘 정말 꿈 잘 꾼 거예요. 그죠? 나를 어떻게 클릭하다가 지금 나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딨어.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그죠? 자, 중간에 도 나왔지? 자, 무조건 따라오세요. 중간에 도는 또 아니야. 또 아니야.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자, 중간에 도는 또 아니라니까. 자, 왜 그런지 내가 하나만 입증해 줄게. 여러분들 촌스러우니까. 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나는 짬뽕도 좋아해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고. 자, 짬뽕도에 도가 있죠. 자, 도를 지금 뭐로 고쳐볼까? 또한으로 고쳐볼게. 짬뽕 또한 좋아해. 말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짜장면 좋아해, 짬뽕 또한 좋아해. 괜찮지? 그럼 이제 마술을 부려보자고. 중간에 있는 또한은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 국어에는 도치법이라는 게 있지. 자, 만들어 볼까? 어떻게? 나는 짜장면 좋아해. 또한 짬뽕 좋아해. 말 되니 안 되니? 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또한 앞뒤가 어떤 관계인지는 다 알죠? 또한 앞뒤는 대등한 거야.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은 아주 대등해. 이해가 되시죠? 즉,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지금 원문은 아니고 번역한 건데, 고대 철학자가 쓴. 자, 굉장히 번역하신 분을 지금 우리가 빡치게 만드는 거야. 왜? 지금 하나도 안 읽고 3단락이 물론 행복은 외적인 좋음도 필요로 한다. 도는 뭐라고? 또한이지. 물론 행복은 외적인 좋음 또한 필요로 한다. 자,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자, 또한 물론 행복은 외적인 좋음을 필요로 한다.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또한 앞뒤는 대등하지? 자, 2단락하고 3단락은 대등이야.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그지? 그러면 지금 3단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여러분들? 행복에 대한 거야? 아니면 행복을 위해서는 외적인 좋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바보 아니면 다 대답하겠지. 그래, 3단락이 하고 싶은 거는 행복을 위해선 외적인 좋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얘기냐? 외적인 좋음이 왜 필요한가? 외적인 좋음은 뭔가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2단락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자, 뭐가 나와야 돼요? 자, 2단락에는 그렇죠. 이게 외적인 좋음도 필요하다. 그럼 이거 뭐? 내적인 좋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내적인 거, 외적인 거를 필요로 하는 행복이라는 건 결국 어디서 소개를 했을까? 지금 얘기했잖아. 2, 3단락이 대등하다고. 대등하려면 그 앞에 가장 기본적인 꼭지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어딘데? 1단락이야. 그래서 1단락이 뭐에 대한 거? 행복이야.
나한테 박수 치세요. 왜? 여기 찾아봐. 여기 1번부터 13번까지 읽어보시면 말이죠. 그 어디에도 행복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선생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 현장에서 가르치고 하는 거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이거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으면 수억 벌었을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능 기부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3단락이 행복은 외적인 조음도 필요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2단락은 행복은 내적인 조음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1단락에서 결국 13문장 동안 설명하려고 하는 주체는 바로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얘기, 행복은 내적인 조음을 필요로 한다, 행복은 외적인 조음도 필요로 한다. 이게 끝이라는 거지. 자, 못 믿겠죠? 못 믿는 게 사실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무모한 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고려치 않고 저의 어떤 스피드로 1단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저는 말이죠. 일단 제 눈에 들어오는 게 12번입니다. 12번이 지금 만일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만일은 말이죠. 가정입니다. 가정은 왜 하냐면 말이죠. 구체화입니다. 구체화. 말 참 어렵죠? 국어인데도. 그제? 자, 구체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구체화가 나오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지? 일반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아주 추상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내 꿈을 이룬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너무나 추상적이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이걸 구체화해줘야 되겠지. 도대체 내 꿈을 이룬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인지, 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쁜 여자 연예인이랑 결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무인도에서 탈출한다는 것인지, 자, 그런 얘기들을 해주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꿈을 실현한 것이 참 행복하다는 거에 대해 구체화되겠죠. 자, 12번 봅시다. 만일 어떤 하나만이 완전하다면 그 하나가 우리가 찾는 것이겠다. 13번 여럿이 완전하다면. 자, 12번이 뭐라 그랬어? 하나가 완전하다면. 13번 여럿이 완전하다면. 자, 12, 13은 가정이라는 거지. 자, 구체화라는 거지. 몇 번에 대한? 그렇죠. 11번에 대한.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1단락은 문장이 13개가 아니라 11개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11번이야. 자, 지금 뭐라고 시작하죠? 따라서라고 하죠. 따라서 모든 목적이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상의 목적은, 최상의 조음은 분명 완전한 그 무엇이다. 이게 이제 킹왕짱 문제야.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이니까 12, 13에서 풀어준 거라고. 자, 근데 이것만 밑줄 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왜? 지금 11번이 따라서라고 했잖아. 자, 따라서 앞은 뭐지, 여러분들? 따라서 앞은 원인, D는 뭐야? 결과겠죠? 자, 원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목적은 여러 가지이고 그중 어떤 목적은 다른 목적을 위해 선택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저는 제 방식대로 독해를 한다면, 추론을 한다면 한번 끊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앞과 뒤는 내용상 전환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엄마, 오늘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목발을 짚고 왔어. 그런데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좀 더 심화되고 내용이 좀 더 전환이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으로 바뀌어. 자,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이 9번이 있고요. 9번이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8번도 봐야 되겠죠? 8번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그 목적을 이루고자, 그 목적이라고 몇 번을 가리켜요? 자, 7번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1단락은 여기서부터만 읽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7번. 분야마다 다른 행위와 선택을 통해 추구되는 목적이 곧 조음이다. 자, 7번이 뭐라 그랬지? 분야마다 다른 행위와 선택을 통해 추구되는, 결국 뭔가 어떤 행위와 선택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은 뭐라는 거야? 조음이라는. 그래서 좋아지려고 우린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 8번. 인간은 그 목적을 이루고자 뭐한다? 노력한다. 그럼 7, 8번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결국 7, 8번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와 선택을 통해서 뭔가를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은 결국 뭐라는 거야? 조음이라는 거지. 조음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번 한번 볼까요? 자, 따라서 조음은 행위로 성취되는 모든 목적이다. 뭐야 이거? 똑같은 소리잖아. 이거 이해돼,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면 천재야. 자, 지금 분명히 7, 8번이 무슨 얘기했냐면,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랬죠?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좋음이었어. 그지? 인간은 목적을 이루려고, 좋음이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9번이 뭐라 그랬어? 그 좋음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목적이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그죠? 지금 따라서 아픈 원인이고 B는 결과가 돼야 돼. 이해가 돼요? 그지? 그런데 지금 7번, 8번 내용이나 9번이나 똑같잖아. 7, 8에서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좋음이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뭐한다? 노력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지금 9번이 뭐라 그러냐면 좋음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성취될 수 있는 모든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9번 잘못된 접속을. 지금 9번이 뭐로 끝나요? 것이다로 끝나지 여러분들. 것이다로 끝나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자, 것이다로 끝나면 말이죠. 앞에서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앞에서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어떤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것이다로 끝날 수 있는지 없는지 머릿속에서 빨리 생각해봐. 자, 어떤 글의 첫 번째 문장이 것이다로 끝나. 즉 나는 너를 미워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문학 작품이라면 가능하겠지. 그죠? 비문학에서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물론 문장을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어진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것이다로 끝나게끔 하는 수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하나의 문장이 아니잖아. 자, 다시 내가 조건을 내걸게요. 자, 이 동영상 보고 있는 전 국민 상대로 제가 내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혼문장, 짧은 혼문장인데 얘가 것이다로 끝날 수 있으면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밖에 없어서 미안해. 자, 그러면 지금 9번은 말이야 따라서가 아니라 즉이나 다시 말이야. 이런 거 몰랐던 학생들 당시 얼마나 많이 낚였을까 이거 요약하려고 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지. 자, 결국 7번, 8번에서 했던 얘기를 9번에서 반복하고 있어. 그리고 10번이 그런데 했으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1단락은 두 가지 얘기가 있다니까. 자, 읽어볼게요. 자, 7번, 8번, 9번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좋음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노력한다 이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이제 10번이 뭐라고 하니? 그런데 그 좋음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고 그중 어떤 목적은 다른 목적을 위해 선택된다. 따라서 모든 목적이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상의 좋음은 분명히 완전한 그 무엇이다. 즉 어떤 목적이라는 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왜? 이거를 위한 이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무슨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계란을 깨트리지 않아야 되고 이 계란이 일단 잘 부화가 되면 그 닭들을 팔아가지고 내가 소를 사고 소가 또 내가 생기면 젖을 짜가지고 또 우유를 팔아가지고 또 돼지를 사고 이런 것처럼 단계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어떤 목적이야말로 어떤 완전한 그 무엇이다라는 얘기죠. 자, 눈 씻고 찾아봐도 행복이란 얘기 없지. 이게 결국은 행복이란 얘기.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좋음이라는 목적을 추구할 때 킹, 왕, 짱이 결국 행복이란 얘기지. 자, 못 믿겠으면 말이야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3단락은 외적인 거 필요로 한다. 2단락은 내적인 거 필요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2단락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드디어 행복이란 말이 나왔네. 자, 2단락의 2번 문장이 따라서.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이 그 무엇보다도 행복이 그렇게 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게 완전한 것 지시어지 몇 번을 가리켜? 2번을 가리키죠. 따라서 2단락에서 드디어 뭐가 나왔냐면 행복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볼까요? 자, 우리는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행복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될 뿐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것이 완전하다.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치? 어떤 목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지. 자,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 않고 그 자체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완전한데 그것이 바로 뭐다? 그렇게 완전한 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드디어 여기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아까 황산 PD께서 지금 이 단락은 행복은 내적인 좋음을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요. 어디 있어? 마지막 문제. 자,
인간의 기능을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조음은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그 활동 자체가 곧 행복이다. 이게 내적 조음이야. 내적 조음. 자, 볼까요? 인간의 기능을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요까지만 중요하지 않지? 자, 인간적인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자, 그 활동 자체가 행복이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어디 들어가야 돼?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 자, 이게 바로 내적인 조음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어렵죠? 멘붕 올라 그러지? 일부러 그런 거 골랐어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쉬운 거 갖고 얘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말이죠. 자, 3단락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우선 3단락의 내용을 나는 4단락을 통해서 좀 추론을 하고 싶습니다. 자, 4단락 한번 볼게요. 이제 거진 다 끝났어. 자, 4단락 보니까 말입니다. 행복은 배움, 익힘 등과 같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획득되는가 아니면 신적인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 생겨나는가. 자, 지금 이 첫 번째 문장 있죠? 얘는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 익힘 등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만약에 내적인 조음이라면 자, 신적인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 생겨난 건 외적인 조음이 될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3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행복은 외적인 조음도 필요로 한다. 일정한 뒷받침이 없으면 고귀한 일을 행하기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예시죠. 좋은 태생이나 훌륭한 자식이나 준수한 용모와 같은 어떤 요소가 결핍되면 지극한 어떤 복에 흠집이 나기도 한다. 행복에는 그런 요소가 앞에서 얘기한 요런 것들을 얘기하고 요런 것들은 결국 이런 거에 대한 예시죠. 이해가 되지? 그런 요소들이 더해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행운이 행복과 동일시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음이라는 목적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어떤 조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이고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인 요소, 즉 여기서 얘기한 인간 어떤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뭔가 일정한 뒷받침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집안도 좋아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나의 능력과 무관하잖아. 그죠? 내가 어떤 집에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우리 자식이 바볼지 천재일지는 지극히 어떤 운적인 요소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 2, 3단락까지를 한번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2, 3단락을 한번 요약해보죠. 자 1단락하고 말입니다. 2단락의 윗부분 아까 2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행복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1단락과 2단락 윗부분에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첫 번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를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어디에 있다? 조음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두 번째, 그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양하다는 거야. 되게 다양하다. 우리 1단락의 마지막 두 문장에서 얘기했죠? 그러나 그 다양함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 가장 최상의 것은 다른 어떤 긴 걸로 쓸게요. 다른 조음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냥 최상급이어야지 또 다른 애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조음의 먹이 사슬이 있다면 제일 최상위권에 제일 피라미드 위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그런 조음을 찾아야 되는데 걔가 바로 뭐라는 거? 바로 행복이다라는 얘기를 1단락과 2단락 중반부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좋아. 이게 행복이라면 이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라는 게 2단락의 마지막 문장과 그 다음에 3단락이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2단락 마지막 문장이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어떤 내적 조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 내적 조음을 지금 2단락의 언어로 지금 표현하자면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3단락은 외적인 조음도 있어야 된대. 기왕이면. 근데 문제는 그런데 이 외적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문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운명이나, 그지? 어떤 운 같은, 그죠? 그런 뭔가 내가 이렇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어떤 성향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뭐 행운이란 말도 있네요. 좀 이런 것도 있더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4단락에서 무슨 얘기해야 될까? 그럼 둘 다 필요한 거야? 아니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확인해보죠. 자, 그래서 이 4단락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행복은 배움, 익힘 등과 같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획득되는가? 결국 이게 뭘 뜻할까? 여기까지가 어떤 내적인 조음을 뜻하겠죠. 아니면 신적인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 생기는, 아까 운명이나 우연이 뭐라 그랬어? 외적인 거라 그랬잖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5단락, 6단락의 관계를 통해서, 4단락의 어떤 내용을 추론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단락 뭐라고 합니까? 행복하려면 완전한 훌륭함 뿐 아니라, 자, 완전한 훌륭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훌륭함? 내적인 어떤 훌륭함이라 그랬죠? 그지? 내적인 요소였지? 이것뿐 아니라, 완전한 생애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 완전한 생애는 뭐라고 봐야 돼? 외적인 어떤 조음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6단락이 뭐라고 시작을 해? 자, 운에 따라 인간의 행복 여부를 판단해도 좋을까? 자, 그러면 판단하는 것까지 끊어주게 되면 이게 몇 단락을 가리키냐? 5단락을 가리켜요. 왜? 5단락이 완전한 세계도 갖춰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근거를 쭉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행복 여부를 뭐로 판단하는 거? 운으로 판단하는 거. 아까 우리 같이 봤잖아. 결국 이런 어떤 외적인 요소는 되게 운적인 거, 행운적인 거, 그죠? 운명적인 거, 그런 거라고 했잖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5단락 안 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5단락 안 볼 거예요. 자,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정리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5단락은 운에 따라 행복 여부를 판단하는, 즉 외적 요소를 강조하는 태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6단락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답은 6단락에 있겠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6단락 한번 독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운에 의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D가 중요하지? 다만 운이 인간적 삶에 더해질 뿐이다.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추가되는 거야. 그지? 이게 라면이 아니라 라면 위에 그냥 얹는 그냥 계란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지? 자,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이 행복이고, 자, 그 반대의 활동은 분명 불행을 불러온다?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추가되면 좋을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 하여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얘기 하고 있네요. 그러나요. 추가되면 좋을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 하여 행복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 추가되면 좋을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어떤 운적인 요소, 외적인 걸 뜻하는 거지. 그죠? 계속 볼게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중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다. 자, 여기 볼까?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중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다. 자, 아까 우리 봤잖아. 자,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이 결국 뭘 뜻하는 걸까? 그렇지. 어떤 내적인 조음을 뜻하는 거겠지. 내적 조음만큼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장 뭐라고 합니까? 그 활동은 지시였으면서 얘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7번 문장도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복된 사람들은 그 활동을, 이것도 역시 내적인 걸 뜻하겠죠? 그지? 그 다음 8번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활동에, 그지? 자, 그럼 답 나왔네. 이 제시문은 결국 뭐에 대한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단락 초반부까지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조음을 추구한다. 조음은 되게 다양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다? 행복이다. 근데 행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뭐냐? 어떤 내적인 조음, 그리고 외적인 조음이 필요하다. 근데 내적인 조음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뭔가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이다. 이런 거지. 어떤 인격적인 훌륭함을 뜻하겠죠. 가령 예를 들자면
그리고 외적인 게 바로 뭐냐면 완벽한 삶이지. 이렇게 막 집안도 좋고, 그죠?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막, 그지? 근데 그건 뭐에 해당되는 거? 그건 운에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운에 따라 인간의 행복을 판단하는 거잖아. 그지?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필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건 그냥 뭐 되는 거다? 첨가되는 것 뿐이다. 그냥 추가되면 좋을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떤 행복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무리하러 갑시다. 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런 주장을 펼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네요. 근데 진심은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단락하고 8단락 볼게요. 7단락이 이렇게 하네요. 사실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나며 일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다. 우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8단락이 뭐라고 하죠? 그러나 본성이 고귀한 사람들은 자, 그러한 불운들을 침착하게 견뎌낸다. 그럼 그러한 불운들, 지시어잖아. 누구를 가리켜? 그렇죠. 그러한 불운들은 결국 7단락을 가리키지. 이해가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부분이죠. 마지막 문장이 그 일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앞에를 봐야 되겠지. 요거 얘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반면 나쁜 쪽으로 큰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지극히 복을 짓눌러 상하게 한다? 그 일들이 삶의 고통을 불러오고 많은 활동들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불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면 결국에는 어떤 외적인 어떤 조음이 흔들린다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8단락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본성이 고귀한 사람은 그러한 불운들을 침착하게 견딘다는 거지. 그죠? 자, 그가 고통에 무뎌서가 아니라 고결하고 의연한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자, 인간의 삶에서 훌륭함을 따라가는 영혼의 활동이 결정적인 것이라면, 자, 여기 되어 있죠? 인간의 삶에서 훌륭함을 따라가는 영혼의 활동,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뭐? 내적 조음이지. 내적 조음. 그죠? 결정적인 것이라면 지극히 복된 사람들 중 누구도 비참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내적 조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는 모든 운을 품위 있게 견디고, 그렇지. 여기서 운은 어떤 외적인 거지? 외적 조음이지. 외적 조음이 어떤 변수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품위 있게 견디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마치부터는 비유고, 자, 비유도 구체합니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문장은 그런데 3번 문장에 대한 근거였어. 결국 포인트는 3, 4번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6번으로 갑시다. 자,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물론 프리아모스가 당한 것처럼 당한 것 같은 비운이 덮친다면 지극히 복될 수는 없겠지만 결코 비참하게 되지는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실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운수는 이리저리 몰아치며 변화무쌍한 어떤 얼굴을 드러내지만 완전한 훌륭함에 따라, 자, 완전한 훌륭함, 내적인 거겠죠? 활동하는 사람은 늘 그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특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그의 온 생에 걸쳐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아까 요약하기 위해서 1단락, 2단락, 그 다음에 2단락과 3단락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4단락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4단락은 얘네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과연 이게 답인지 이게 답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었죠. 그죠? 묻고 있었고 그 역할이 4단락이었고, 자,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자, 5단락, 6단락, 7단락, 8단락인데, 자, 아까 우리 앞서 보니까 말입니다. 자, 5단락을 갖다가 부정한 게 몇 단락이었어요? 6단락이었죠? 그죠? 그지? 6단락이 운에 따라 인간의 행복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5단락은 뭔가 내적 조음이 아니라 외적 조음 쪽이고, 이것은 운이야. 그리고 6단락은 운에 따라 판단하면 안 돼. 그거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야. 변하지 않는 것은 내적 조음이야. 어떤 인간적인 어떤 훌륭함이야. 그거였고, 자,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7단락과 8단락이었어. 그래서 7단락에서도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운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한 불운들을 결국 8단락에서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제시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자, 결국 조음이라는 걸 추구하는데 조음 중에 킹왕짱은 행복이다. 근데 행복을 위해서 내적인 조음도 필요하고 외적인 조음도 필요하다. 내적인 조음은 여기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는 거지. 그죠? 말이 다소 좀 예스럽지만 자,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 항상 영혼이 어떤 훌륭함,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어떤 그 근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삶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생애라든가 어떤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운에 불과하고 운이라는 것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내적 조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내적 조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요약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밑줄들의 근거에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두 단계에 걸쳐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불만이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모든 걸 함께 갈 것처럼 설명해 놓고 나서 답안을 또 보면은 무슨 외계에서 온 사람이 써놓은 것처럼 다른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께 분석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문장들만 일단 1차적으로 조합을 했고요. 자, 그것을 다듬어서 최종 완성적인 요약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방법은 말이죠. 자, 경험이 아니라 추론입니다. 자, 이거를 다 읽어보고 나서 여기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 넓은 의미에서 거시적인 시야에서 내용을 추론을 했고 그 예상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러 들어갔던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바로 요거 끝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채널 고정이 아니죠. IP 고정하시고요. 바로 요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이 나갑니다. 꼭 보시고요. 우리 함께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만나요.